예,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두 번째 시간에도 역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요거는 11주차 세 번째 문제하고요. 12주차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1주차 세 번째 문제가 요거네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나사 10개를 무작위로 뽑아. 자, 예, 표본수가 n이 10이네요. 나사 직경을 측정을 했어요. 표본 분산이 0.05래요. 네. 나사 직경,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모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수고요. 이 모집단의 특성값, 그 중에서 모분산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이 모분산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어떤 통계량을 사용을 할까요? 모분산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어떤 걸 사용하면 돼요? 네, 표본 분산을 사용하면 되겠죠.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대문자 S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n-1,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이다. 요건데 네, 좋습니다. 점 추정량은 요걸 사용하면 되는데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의 분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포를. 근데 그 분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상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나왔던 요쪽 이 제곱합, 요 제곱합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가 된다라는 것, 예,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정확하게 써볼게요. 여기 있는 거 n-1에다가 s제곱을 곱하면 n-1에 s제곱에 n-1을 곱했다라는 얘기는 여기 n-1을 이쪽으로 곱하면 요 제곱합만 나오죠. 그죠? 요거를 모집단의 그 분산 시그마 제곱이 있을 거예요. 요걸로 나누면, 그죠? 요걸로 나누면 이게 이제 카이 제곱 분포가 됐다고요. 기억하시나요? 카이 제곱 분포 요게. 다시요.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건 요걸로 정의가 되는데 이 표본 분산을 가지고서 뭐 검정을 한다거나 신뢰 구간을 구한다라거나 하려면 이 S제곱이라고 하는 표본 분산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거를 배웠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제곱합 편차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곱합이라고 불러요. 요 제곱합의 분포를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그냥 요 제곱합 자체의 분포가 아니라 그거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거, 그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시그마 제곱분의 요 제곱합이죠. 그 제곱합은 n-1 s제곱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것이 자유도 n-1인 카이 제곱 분포, 요거 x가 아니라 카이 제곱이라고 읽어요.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요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 언제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 그런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나사 10개를 무작위로 뽑아 나사 직경을 측정했잖아요. 이 나사 직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구하면 요게 카이 제곱 분포가 되는 겁니다. 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이거를 카이 제곱 분포로 막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막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걸 뭐 정규 분포다라는, 여기 지금 요 문제에는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를 그냥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사 직경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여기 제곱합 쓴 거, 요거 좀 잘못했네요. 여기가 시그마 제곱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시그마 제곱분의 요 제곱합. 다시 말하면 이 제곱합은 n-1 s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것은 자유도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카이 제곱 분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유도 있잖아요. 요거 자유도, 요걸 이제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degree of freedom 해가지고 df라고 쓸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유도 n-1인 카이 제곱 분포다. 그러면 이제는 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확률적인 얘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카이 스퀘어 분포는요 대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이상인데 이렇게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쪽의 확률,
이게 카이스퀘어 자유도 n-1인 분포인데 요쪽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요 컷오프 포인트 있잖아요. 요거 퀀타일 상위 2분의 알파 퀀타일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스퀘어 여기다 이제 2분의 알파의 n-1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카이스퀘어 여기다가 서브 첨자로 2분의 알파 뭐 콤마 자유도는 n-1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책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요런 노테이션을 한번 따라갈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측 확률이 2분의 알파인데 좌측 확률도 2분의 알파가 되는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요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요 포인트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해서 여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0에 대해서 대칭인 분포가 아니에요. 그쵸? 예. 뭐 앞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나 T 분포 이런 것들이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쪽에 퀀타일을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쪽 퀀타일도 나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2분의 알파가 아니라 왼쪽이 2분의 알파면 요 노테이션에 따라가면 오른쪽 확률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2분의 알파면 오른쪽으로는 1 빼기 2분의 알파가 될 거예요. 그죠? 1 빼기 2분의 알파. 자유도 n-1인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요 왼쪽 2분의 알파 퀀타일을 요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자유도 n-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요거예요. 요게 요거와 요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n-1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가 요 포인트, 요 컷오프 포인트를 나타내는 상수예요. 상수, 숫자. 이거 전체가 하나의 숫자예요. 뭐 요거랑 뭐 n-1이 곱해져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의 숫자예요. 의미가 뭐예요? 요 숫자, 요 카이스퀘어 2분의 알파 n-1이라는 요 숫자보다 큰 확률이 2분의 알파다. 어디에서? 자유도 n-1인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그 포인트, 요 퀀타일이죠. 정확하게는 상위 2분의 알파 퀀타일이에요. 그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요거를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가운데 시그마 제곱을 남기고요. n-레스 제곱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하한이고요. 얘가 상한이 되겠습니다. 실내 계수 또는 실내 수준은요. 1-알파 또는 1-알파의 100을 곱해서 퍼센트라고 퍼센트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내 수준을.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은 요거 하한, 요게 상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구해서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자, n은 여기서 몇 수였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문제. n은 1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본 분산의 관측치, 관측값이 0.05였어요. 그리고 실내 개수는요, 실내 수준은 95%고요. 자, 요걸 가지고서 넣어주면 됩니다. n은 10이고요. 표본 분산, 요 s제곱의 관측값, 스몰 s제곱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s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량이에요. 그건 보통 대문자로 쓰고요. 그거의 특정 관측값 이렇게 소문자로 쓸게요. 데이터로부터 관측한 거는 0.05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알파는 지금 0.05예요. 왜요? 95% 신뢰 구간이니까요. 1-알파가 0.95, 알파는 0.05죠. 따라서 0.025 2분의 알파니까. 그리고 자유도는 9, 요거. 요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요 값을. 알파가 0.05니까 이제 여기가 0.025, n 10이니까 넣으면 자유도는 9. 그쵸? 요거, 그리고 요거는 이쪽이 되겠고요. 요거를 카이스퀘어 분포표로부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부록에 보면은 카이스퀘어 분포가 자유도 9가 되는 거를 찾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요 상수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 주면 자, n에다가 10 넣고요. s제곱에다가 0.05 넣고요. 상수는 여기가 19.0228, 여기는 2.7004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0.0237, 0.1666
이렇게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점추정 값은 0.05인데 0.05 맞나요? 표본 분산이 0.05 표본 분산이 0.05인데 모분산에 대한 점추정은 0.05인데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값을 더하거나 이제 빼가지고 여기서는 빼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모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당한 상수를 나눠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곱했다거나. 그래서 0.5라는 거를 가지고서 적당한 상수로 여기를 뭔가를 나누고 여기도 뭔가를 나누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을.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모평균이라든가 모비율 같은 것들은 신뢰 구간이 점추정치 어떤 점추정치에다가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어떤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 세타이트의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것들에 적당한 상수배를 더하거나 빼서 신뢰 구간을 만들었다면 이 모분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점추정치가 있으면 이거를 뭐 적당한 수를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적당한 수를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신뢰 구간을 구해준 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11주차 문제 세문항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12주차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주차 과제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농부가 재배한 호박의 평균 무게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때 오차의 허용한 개를 0.1kg으로 하고 신뢰계수 또는 신뢰 수준이죠. 95% 되게 하고자 할 때 표본을 몇 개 이상 추출하면 되겠는가? 호박 무게의 표준 편차는 2kg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표본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표본수. 여러분들이 이 표본수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신뢰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 써보세요. 앞에서 했던 건데, 호박의 평균 무게니까 모평균에 대한 추론이잖아요. 그럼 표본 평균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요쪽에 있는 거 있죠? 점추정량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준가 요거를 오차 한계라고 불러요. 오차 허용자를 쓰기도 하고요. 오차 허용 한계 또 그냥 오차 한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러 리밋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마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마진 오브 에러 에러 리밋 또는 마진 오브 에러 이렇게 부릅니다. 오차 한계를. 요거를요 얼마 이하로 내가 제어를 하고 싶다. 요거를 다시 말하면 오차의 허용 한계를 내가 D 이하로 하고 싶다. 그럼 이게 오차의 허용 한계인데 요거를 D 이하로 컨트롤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요 N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쵸? 이걸 N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생기느냐?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제곱하고 해가지고 N에 대해서 풀어주면 요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D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D가 뭐예요? 오차의 허용 한계잖아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오차의 허용 한계를 0.1k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예. 그리고 Z2분의 알파 우리가 찾으면 되고요. 시그마도 우리 아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호박 무게의 표준 편차는 2kg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수는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N은 표본수니까 N은 정수겠죠. N은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만족하는 거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정수가 되겠죠. 그죠?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소의 표본 크기를 구해주면 돼요. 표본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정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표본수는 가장 작게끔 효율적으로 이렇게 표본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의 허용 한계가 D = 0.1, 그 다음에 알파는 0.05. 왜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95% 신뢰 구간이니까 1-알파가 0.05 따라서 알파는 1-알파가 0.95 따라서 알파는 0.05죠. 그럼 Z 2분의 알파니까 여기다 0.025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럼 1.96이 된다는 거 우리 알아요. 시그마는 2라고 주어져 있고, 그래서 뒤에다 0.1 시그마는 2 Z 0.025는 1.96 넣어서 계산해서 이거 제곱해주면 1536.64보다는 n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중에 가장 최소의 정수는 1537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본 개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이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오차의 한계, 뭐가 오차의 한계냐라는 거를 알면 그거를 그 오차의 한계 요거를 얼마 이내로 내가 제어를 하고 싶다. D 이내로 제어를 하고 싶다. 이 부등식을 n에 대해서 풀어서 이렇게 n 값을 요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정수 n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샘플 수를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호박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호박무게 모집단 표준 편차 이런 게 안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표본으로부터 구해서 사용할 거고, 그때는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 T분포를 이용한다는 거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T분포 2분의 알파, 자유도는 n-1 이렇게 해서 루트 n분의, 이때는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를 표준 편차 S로 추정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이렇게. 그때 요게 또 오차의 한계가 요겁니다. 그쵸? 예, 그때는 요걸 사용을 해서 똑같은 단계를 밟아가서 이제 표분수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